자, 일단 다음 주 일정을 먼저 얘기를 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은 학원이 쉬어요. 다음 주 월요일 학원 쉬니까 그냥 편하게 쉬시면 되고, 다음에 수요일날 클리닉 때부터 오시면 됩니다. 좀 이따가 클리닉은 보고 지금 확인했으니까 페이지 어디 나갈지는 숙제는 따로 정해드릴 거고, 뭐 분명 앞에 내용 기억 안 나시는 분은 노트하고 정규교재 참고하셔서 푸셔야 됩니다. 아마 경호에서 앞부분 나갈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최대한 노트 확인하시면서 가시면 됩니다. 됐어? 그래서 오늘 해야 될 거는 지난번에 우리가 경우의 수를 마무리를 했었기 때문에 그 뒤에 나와 있는 순열과 조합이라는 파트인 거고, 이 순열과 조합이라는 파트 자체도 요동시키고 이제 이 경우의 수랑 기본 관점은 똑같아. 기본 관점이 똑같다는 건 경우의 수 자체가 가장 기초는 무조건 뭐 해야 된다 그랬어? 나열해야 된다 그랬잖아. 그 연습을 여기서도 동일하게 나열을 하시는데, 근데 문제를 풀다 보면 대부분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거 몇 피 몇이에요, 이거 몇 시 몇이에요, 이런 식으로 툭툭툭툭 끝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이해갔니? 근데 그거를 실제로 문제에서는 너네가 적용을 못해. 딱 그렇게 적용이 되는 건 기본 유형 몇 가지만 그런 식으로 대부분 적용이 된다고. 그런 이해갔어? 만약 머리가 조금 괜찮은 사람이면, 문해력이 좋거나 하는 사람들은 머리에서 그걸 자연스럽게 굴릴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뭐 어떻게 푼다? 이거 한두 번 내가 확인해 본 다음에 그냥 넘어가도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반드시 초반에는 나열을 하셔서 이런 경우에 이렇게 쓰는 게 얘가 순열이고 이런 경우에 이렇게 쓰는 게 조합이다라는 것을 구분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냥 써갖고 접근을 하시면 안 돼. 표현 이해 갔어? 그래서 뭐 그 부분에 대한 거 오늘은 그 기초 다루는 연습을 먼저 할 거고요. 웬만하면 내가 시험 끝나는 날이기 때문에 수업을 보통은 내가 안 했거든. 끝난 날 뭘 첫 수업 때부터 수업을 하기느냐. 그래서 수업을 안 하긴 하는데, 재작년 너네 선배 때 그 학부모한테 한번 내가 항의 전화를 받은 적이 있어서, 그래서 내가 놀질 못해. 그때 이후로 항의 전화 받은 내가 깜짝 놀랐어. 뭐 어떡하겠어? 왜 놀리냐고 학원에 항의 전화 와가지고 그거 갖고서 욕을 먹었기 때문에 뭐라고 합니까? 뭐 아동 그날 그 애들 게임하면서 내가 그거까지 그냥 게임하면 재미없으니까 캐러멜 같은 거 쭉쭉쭉 뭐라 그러냐? 마이쮸 그거 한 줄도 아니고 요거 한 사람당 한 개씩 먹자고 그거 이렇게 8개만 사와라 뭐 이렇게 해요. 그거 걸린 사람은 그거 했었는데 그거 사오라고 시켰다고 항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동 학대라고 왜 강제로 그런 거 시키냐고. 어떡해. 하지 말아야지. 됐지? 그러니까 그냥 수업합니다. 어떡합니까? 방법 없지. 그잖아. 뭘 수업해야지 뭐. 그래서 수업은 어쨌든 할 거예요. 그럼 영상에 나오는데 어쨌든 자, 그래서 이제 다룰 단원이 일단은 지난 시간 때 한번 요 부분은 앞에서 그 도농애들 치열되는 아이들 왔을 때 한번 한 적이 있으니까 거기에 마저 이어서 가기도 할 거고요. 안 되신 분은 그거랑 얘 둘 다 참고하셔서 보셔도 됩니다. 영상은 그건 학원 유튜브에 올라가 있으니까 그거 확인하셔도 돼요. 뭐 기본 내용은 동일하긴 하니까.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우리가 이 순열과 조합이라는 놈의 식기를 다루는데, 그랬을 때 처음은 순열이라는 걸 다루고요. 이 순열이라는 걸 다루기 위해서는 먼저 가장 기본적인 개념으로 이 개념부터 서로 다른 n개를 일렬나열하는 경우의 수부터. 필기는 좀 이따 하셔. 오늘은 천천히 갈 거니까 필기 천천히 하면서 가셔도 되니까 필기는 지금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구분해야 될 건, 이게 문항이 1학년 문항인데도 2, 3학년 내용을 중간중간에 그냥 갖고 올 수도 있습니다. 우울한 거. 근데 그 2, 3학년 내용이 어려운 걸 갖고 오냐? 그렇진 않아. 정말 단순한 걸 그냥 갖고 들어와서 2, 3학년 때 다루는 내용을 가지고, 내용상은 2, 3학년 거지만 우리가 직관적으로 보면 당연하다고 받아들일 수 있는 라인까지만 나온단 말이야. 이해갔니? 그래서
제일 처음에 내용 정리를 하실 때 먼저 구분해야 될 용어는 뭐가 있는 거냐면 첫 번째는 서로 다른. 이 말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서로 다르다라는 거. 왜냐면 중간에 뭐가 또 문항적에 나올 수 있냐면 서로 같은 놈을 나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해갔니? 그러니까 그런 경우들은 어떻게 되는지까지 그냥 예제 보면서 우리가 직접 해볼 거니까 제일 첫 번째 자꾸 머릿속에 갖고 가셔야 될 건 제발 나열해라. 이해갔니? 그 나열을 직접 해보는 걸 경우에서도 한번 시켰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기본기 다지는 개념에서 한번 해볼 거고요. 그걸 가지고서 조금 더 우리는 빠르게 어떻게 접근하는지 머리에서 접근하는지는 그 다음 단계로 연습을 할 겁니다. 대응 이해갔어? 그래서 먼저 예제부터. 자, 숫자 1, 2, 3을 무슨 나열을 하게 된다면 일렬 나열을 하면 됐니? 자, 일렬 나열 해봅시다. 그냥 단순한 건 이런 건 해보시는 겁니다. 하면서 어떤 식으로 패턴 잡는지 연습은 해보셔야 되니까 시작! 나열해보세요. 연습생 드렸잖아. 직접 해보세요. 자, 얼추 되셨을 테니까 뭐 얘 같은 경우는 경우도 적고 가지수도 적으니까 먼저 확인하셔야 될 건 1, 2, 3을 일렬 나열하면 그럼 자연스럽게 이 1, 2, 3은 서로 같아 달라. 그렇지, 서로 뭐에 다르다. 기억하고 잘 하셔야 되고 다음 나열을 하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 나열을 하라는 건 뭐를 연습을 하라고 시키는 거냐면 빼먹지 않아야 돼. 이게 최악인 게. 무슨 소리인지 이해갔어? 빼먹지 않아야 된단 말이야. 실제로. 그럼 이걸 빼먹지 않으려면은 기본적으로 어떤 식으로 나열하는지 패턴을 잡아내셔야 됩니다. 지금 돌아다니면서 보면 뭐 선행이 돼 있으신 분이나 중학교 때 개념적으로 공부가 되신 분은 굳이 나열 안 하고 난상하셔가지고 그냥 하는 거 뭐라고 하진 않는데 실제로 모의고사 문항이라든가 또는 고3한테도 다시 한번 우리는 얘기해 주거든. 고3 모의고사 파토 풀 때도 경우에서 이 파트 다루는 건 무조건 나열이야. 그냥은 머리에서 쓸 수 없을 수밖에 문항을 내요. 그러니까 이 경우의 수를 어렵게 된다? 최악인 거야. 시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무슨 소리인지 이해갔어? 정말로 내신 시험상으로 다루는 유형 같은 경우는 그냥 패턴 그대로 탁탁탁탁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시중 교재에서 다루는 거 이렇게 봐 라고 하지만 얘를 말을 살짝 꼬는 순간 그 패턴을 벗어나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거 방법은 없는 거예요. 나열하면서 찾으셔야 되거든. 이해갔어? 그래서 그 패턴 연습을 하실 때 빼먹지 않아야 되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어떤 식으로 이제 연습을 하시는 거냐면 그 빼먹지 않으시려면 맨 앞에 얼마가 와서 1이 와? 그럼 그 다음에 누구하고 누가 올 수 있어? 2하고
3 올 수 있죠. 이렇게 연습을 하시라는 거예요. 1, 2, 3, 그 다음에 뭐 2, 1, 3 이런 식으로 돌려가면서 쓰지 마시고. 됐니? 2가 오면 그 다음에 얼마? 3 올 수 있고 3 오면 얼마? 2 올 수 있고 다음 2가 오게 된다면 뒤에는 뭐하고 뭐? 1하고 3 올 수 있고요. 그럼 3 오고 다음에 1 오고 3 오면 다음에 누구하고 누구? 1, 2 와가지고 2 오고 다음에 1 오고 표현 됐어 안 됐어? 이렇게 나열하시는 습관을 패턴화 시키셔야 실제 나열을 하게 됐을 때 빼먹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두 익히는 거냐면 봐. 제일 처음에 1이 와가지고 2하고 3, 1이 와서 3하고 2 하다 보면 이 나열하면서 규칙이 당연히 동일하게 돌아가게 될 테니까 굳이 전부 다 나열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까지만 깨우치시고 문제를 푸시라는 게 초반의 목표 지점인 겁니다. 표현 이해갔어?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나열하시는 게 기본이 되는 거고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네 명 A, B, C, D가 일렬로 서는 경우의 수. 요때 하나 주의하셔야 될 건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됐니? 사람은 당연히 서로 같아 달라? 달라. 표현 됐어? 그것만 기억을 하시고 가시는 겁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나열해 보시고요. 방금 얘기했듯이 꼭 다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시면서 규칙이 보이시면 그 다음에 넘어가셔도 상관없다라는 거야. 모든 경우는 6가지. A하고 B 하나로 갖다가 A 갖다가 B, C, D로 가고 B가 쓸 때 있겠죠. 그리고 좀 승리가 좀 되지. 자, 그래서 요 놈도 다시 한번 보여드리게 된다면 일단 뭐 맨 앞에 누가 왔을 때 A가 오게 되면 그 다음에 누구 올 수 있고 B, C 누구 D 올 수 있고요. B 오게 되면 C, D, C 오게 되면 다음에 D, B, C, B, D
다음 D 오게 되면 그 다음에는 BC. 됐니? 그 다음 오는 건 어쨌든 다 한 가지로 정해지니까 굳이 쓸 필요 있어 없어? 없어요. 됐어?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될 것이고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니까 맨 앞에 A가 왔을 때 나오는 요 가지수가 총 몇 가지가 나와? 6가지 나올 거거든. 됐니? 그러면 맨 앞에 또 누가 올 수도 있고 B 올 수도 있고 그 다음 누구? C 그 다음 또 D. 됐니? 그래서 나올 수 있는 가지수는 몇 가지? 24가지. 됐죠? 이렇게 접근하시는 게 이게 기초인데 그럼 이 기초를 우리가 조금 더 이제 보시면서 이제 연습을 하시려면 어쨌든 저쨌든 서로 다른 몇 개를 일렬 나열을 하니까 여기에서 다시 첫 번째 문항으로 가면 서로 다른 숫자 몇 개를 일렬 나열하니까 3개를 일렬 나열하니까 기본 접근은 자리가 몇 개 필요한 거야? 3자리가 필요한 거야. 이해 갔어? 첫 스타트 자체는 이렇게 끊는 습관을 들이시는 겁니다. 다시 서로 다른 문자 몇 개를 3개를 일렬 나열하니까 자리가 몇 개 필요해? 3개 필요해. 그러면 이 첫 번째 자리에는 들어갈 수 있는 게 1 아니면 2 아니면 누가 들어갈 수 있어? 3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가지수가 몇 가지? 3가지. 그 다음에 들어갈 수 있는 가지수는 3가지 중에서 여기 이미 하나 들어갔거든. 그럼 그 다음에 들어갈 수 있는 가지수는 몇 가지가 들어올 수 있니? 2가지. 그 다음에 들어올 수 있는 건 몇 가지? 그렇지.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이 3가지, 2가지, 1가지가 어떻게 돼야 돼? 동시 발생해야 돼. 됐어? 경우의 수로 얘기한다면 무슨 사건이? 곱사건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을 다 뭐 해줘야 돼? 곱해줘야겠죠. 됐니? 다시 한 번 더. 요 놈도 다시 한 번 갑니다. 4명 A, B, C, D가 일렬로 서야 되는데 그럼 당연히 자리가 몇 개 필요할 거야? 그렇지. 스타트 자체를 끊는 연습이 자리 4개를 먼저 잡아내시고 그럼 자리 4개를 잡게 된다면 첫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 4가지. 그 다음에는 3가지. 그 다음은 2가지. 그 다음은 1가지. 이렇게 표현이 될 테니까 그때 나와 있는 이 4개의 경우가 어떻게? 동시 발생해야지만 이렇게 나오겠지요. 이해 갔어? 그래서 4, 3, 2, 1을 곱하는 서서 우리가 계산을 하셔도 되고요. 그렇다면 그걸 그대로 적용을 해서 서로 다른 몇 개를 일렬 나열하면 n개를 일렬 나열을 하게 된다면 표현이 이해갔니? 그럼 n개를 일렬 나열을 하게 된다면 자리가 당연히 몇 개가 필요할 거야? n개가 필요할 거 아니야? 됐어? 이거는 안 잡고 바로 가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자리에 들어가는 건 몇 가지? n가지. 그 다음에 들어가는 건 n-1가지. 그 다음에 들어가는 건 그렇지. 이렇게 표현이 될 거고요. 그 숫자가 쭉 줄어가지고 맨 마지막 번째는 몇 가지가 나오게 돼? 1가지가 나오게 되겠죠. 됐니? 그래서 공식으로 표현하면 저거지만 저 습관들이 쉬는 게 아니라 얘를 기본 토대로 한 요 내용이 머리에 갖고 가시는 게 우리가 궁극적으로 마지막에 추구해야 될 지점인 거고 얘는 왜 자꾸 해요? 3학년 때 의외로 제일 많이 쓰는 게 이겁니다. 3학년 때는.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하게 탁 접근이 안 되시기 때문에 3학년까지 생각을 하시게 된다면 기본은 항상 얘를 간다라는 거는 까먹지 말고 가시고요. 시험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항이 어려운 게 섞여가지고 또는 경우의 수가 어려운 게 섞여서 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근데 시간은 문제를 풀 수 있는 걸 다 풀려도 때 시험이 남았어. 시간이. 그러면 당연히 풀만한 거 건드리고 경우의 수로 가서 나열하는 게 제일 속 편해. 차라리. 뭔 소린지 이해 갔어? 그게 제일 속 편한 거라고. 이해 갔니? 그렇지 않고 괜히 어설프게 함수나 또는 뭐 부등식 못 건드리는 거 물론 걔네들을 당연히 공부하시는 게 맞긴 하겠지만 순수하게 점수만을 생각한다면 모르는 거는 지난번에 얘기했잖아. 무조건 찍으시라고 그냥 뭘 고민합니까? 어려운 거 뭐하러 고민하면서 그러고 앉아있어요. 풀 수 있는 거 건드려가지고 풀어내는 게 제일 나으니까. 이해 갔니? 그래서 평상시에 그냥 어려운 거 공부하시는 거고 시험 때는 최대한 편하게 가시는 겁니다. 자, 그럼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한 걸 서로 다른 n개를 일렬 나열되는 경우의 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쟤를 저렇게 n부터 숫자를 거꾸로 다 쓰는 걸 표현하자고 이걸 계속 쓰자니까 귀찮아서 새로운 표현 하나를 정의를 하고요. 저 표현을 우리는 뭐라고 쓰게 되냐면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n하고 뒤에다 느낌표를 붙이고요. 얘를 정확하게 읽으실 때는
n 팩토리얼이라고 읽는 게 정의야. 됐어? 그래서 n 팩토리얼이라는 정의는 n부터 거꾸로 1까지 곱하는 경우야. 다시 누구부터? n부터 숫자 어디까지? 1까지 어떻게? 거꾸로야. 1부터라고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n부터 간다라는 기본 개념이 그대로 쓰셔야 돼. 표현 이해갔니? 그렇게 표현이 되는 걸 얘를 n팩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단순하게는 팩토리얼도 이건 다 보통 말 안 하니까 그냥 n팩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게 된다면 첫 번째 먼저 읽으면 3팩토리얼 정확하게 읽으면 됐니? 근데 3팩토리얼 하기 귀찮아. 그러니까 단순하게 뭐라고 읽으면 된다고? 3팩 됐니? 3팩 그럼 얘가 의미하는 건 숫자 뭐부터? 3부터 거꾸로 어디까지? 1까지 곱하는 거. 표현 됐어? 다음 한 번 더. 이거 다같이 한 번만 읽어봅시다. 시작. 됐니? 근데 그렇게 할 필요도 없어. 그냥 뭐라고 읽어도 된다고? 5팩. 됐지요? 그럼 요거 보시기는 숫자 뭐부터? 5부터 거꾸로 곱해 어디까지? 1까지. 곱하면 얘 얼마 되니? 120 나오죠? 이 5팩은 자주 나오는 숫자니까 알고 가시면 속 편합니다. 표현 이해갔니? 근데 요 놈을 하다 보면 팩토리얼의 이 정의에서 독특한 놈이 나오게 되는데 자, 읽어봐 봅시다. 시작. 그럼 얘는 0부터 거꾸로 1까지 말 돼야 안 돼? 안 되잖아. 그럼 0팩이라는 건 0이니까 당연히 이건 0 아니에요? 아닙니다. 0팩은 숫자상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됐어? 얘는 1이라고 하자라고 정의하는 거야. 됐니? 그럼 그 얘기는 얘를 직관적으로 말을 만약에 풀어서 해석하면 이 n팩이란 개념 자체가 쓰이는 이유가 여기 경우의 수를 표현하려고 하는 거니까 서로 다른 n개를 일렬나열하는 경우의 수 그럼 얘는 아무것도 없는 걸 뭐 하겠다? 나열하겠다. 나열할 필요가 없잖아. 아무것도 없으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경우의 수는 몇 가지? 한 가지라고 그렇게 받아들이셔도 돼. 됐니? 그래서 대신에 그냥 얘는 약속이니까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순간순간에 가끔 저걸 헷갈려가지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표현이 이해갔어 안 갔어? 됐니? 오케이. 자, 필요하신 거 필기하시고요. 잠깐 쉬었다가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이제 순열 개념을 좀 더 가겠습니다. 순열. 순열이라는 건 정확하게 교과 과정에서 나타내는 표현은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여기서도 당연히 봐야 될 건 서로 뭐한? 다른. 그렇지.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몇 개를 뽑아? r개를 뽑아. 됐어? 그러면 당연히 n개 중에서 r개를 뽑으니까 n이 클까 r이 클까? n이 큽니다. 1학년 과정상에선. 됐어? 나중에는 뭐 중복순열, 중복조합이 나오게 된다면 그때는 r이 클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n은 r보다 크거나 같을 거예요. 됐죠? 그 n개 중에서 r개를 뽑아서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우리는 순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중요한 건 저 말로 익히면 안 된다는 거야. 저 말 그대로 문제가 절대로 나오지 않거든. 표현 이해갔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익히셔야 될 건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뽑아 나열한다가 아니라 그냥 n개 중에서 r개를 뽑는데 순서가 있게 뽑아.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게 좋아. 다시 뭐가 있다고? 그렇지. 받아들이셔야 될 개념은 이 순열은 또 다른 표현으로 순서가 있는 나열의 약자이기 때문에 얘는 순서가 있습니다. 요 개념을 조금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순서 있다는 개념 자체를. 동일하게 뽑는 표현이 조합도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뽑는 과정이야. 그런데 그 둘 다 동일하게 뽑기는 하는데 이 순열은 순서가 있고 조합은 순서가 없다라고 받아들이시는 게 제일 편한 거예요. 표현 이해갔니? 그래서 예제하면서 얘 표현이랑 어떤 식으로 가는지부터 보겠습니다. 자, 먼저 보게 된다면, 예제부터 보게 된다면, 다성명사라.
자, 몇 명의 사람 중에 5명의 사람 중에 몇 명을 뽑아? 2명을 뽑아 뭐하는? 나열하는 경우의 수. 됐어? 그렇다면 가장 기본, 경우에서의 가장 기본은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뭐하는 게 기본이다? 나열해라. 됐어? 그럼 쌤 이거는 사람 안 나와있고 ABCD 안 나왔는데 어떻게 나열해요? 여러분들이 자라갖고 시작을 하시라는 겁니다. 표현이 이해갔어? 뭐 각자 숫자로 잡든 문자로 잡든 문자는 뭘로 잡든 상관이 없습니다. 잡으셔서 2명을 뽑아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한번 구해보세요. 지금 시작 해보세요. 얘는 그런 다음에 우리 또 접근하는 방법 공부할 테니까 직접 잡아서 사람 표현을 익히신 다음에 해보시라는 겁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 표현부터 다시 한 번 더. 5명 중에서 2명을 뽑아. 예를 들어 정해 5사람을. 그래서 A하고 누구를 뽑는 경우? B 뽑는 경우. 다음 B, C, D, E. 됐어? 그 다음에 또 누구 뽑는 경우? B 뽑아. 그 다음에 누구? A, C, D, E. 이런 식으로 뽑게 된다면 A에 4가지, B에도 몇 가지? 4가지. 그럼 맨 앞에 뽑는 사람이 몇 가지 나올 수 있으니까? 5가지 나올 수 있으니까 5 곱하기 4. 요러고 나열해서 마무리를 지으시는 거고, 이때 주의하시면서 계속해서 익히셔야 될 건 순서가 있다라는 표현은 됐어? 또는 뽑아 나열한다는 표현은 여기에 있는 경우 A, B하고 BA가 있을 때 A, B라고 나오는 경우랑 B, A라고 나오는 경우가 이 둘의 경우가 봐라 이거 빨리 보셔야 돼. 얘네 둘은 서로 같은 경우야 다른 경우야? 다른 경우. 그렇지. 그걸 구분할 줄 아셔야 돼. 이게 같냐 다르냐를 가지고 우리는 순열과 조합을 구분하셔야 됩니다. 항상 문제 자체는 이 그냥 단순하게 서로 다른 놈들 중에서 어떻게든 뽑으라고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뽑아야 할지 모르겠다면 뽑아놓고 얘네들을 가지고 순서, 즉 A, B, B, A를 가지고 일렬 나열을 했을 때 얘네 둘의 경우가 같은지 다른지를 확인을 하시는 겁니다. 그거에 따라서 이 경우가 같은지 다른지를 보시는 거고요. 단순하게 얘기한다면 어쨌든 5명의 사람 중에서 몇 명을 뽑아? 2명을 뽑아? 그럼 2명을 뽑으니까 자리가 몇 개 필요해? 2자리가 필요할 거야. 됐냐 안 됐냐? 그럼 이 2자리가 필요한데 여기 2자리에 들어가는 경우를 예를 들어서 빨리 확인을 하는 거야.
방금 전에 한 뭐 A, B 말고 예를 들어 C, D가 오는 경우와 다음 D, C가 오는 경우가 서로 같은 경우니 다른 경우니? 그렇지, 다른 경우지. 표현 됐어 안 됐어? 그럼 이게 다르다는 건 뭐가 있다고 받아들이셔라? 그렇지, 순서 있다. 즉 말 바꿔서 표현하면 C, D, D, A 이 서로 다른 두 개를 무슨 나열을 했을 때 일렬 나열했을 때 그 경우가 같은 경우야 다른 경우야? 다른 경우야. 표현됐니? 그럼 그 다른 경우니까 얘는 당연히 몇 가지로 한 가지 취급이 아닌 두 가지 취급이 돼야 될 거고요. 그걸 순서 있다고 받아들이실 거고 그러니까 얘는 뭐 곱하기 5 곱하기 얼마 4해서 총 몇 가지? 20까지 이렇게 접근을 하시는 겁니다. 표현 이해 갔지요? 다시 한 번 더 갑니다. 예제 한 번만 더. 자, 되셨으면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자, 다시 보시면 1, 2, 3, 4, 5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세 자리 자연수 나열은 이제 안 할 거고요. 그냥 바로 가겠습니다. 1, 2, 3, 4, 5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세 자리니까 자리가 몇 개 필요할 것이고 3개 필요할 것이고 그때 확인. 됐어? 다시 뭐 하는 습관들이라고? 확인. 숫자 3개가 1, 2, 3에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와 1, 3, 2라고 위치 바꿔서 들어가는 숫자가 서로 같아 달라? 달라요. 그렇지. 계속해서 습관화 시키셔야 돼. 시험 자체는
순열 조합 뭘 쓸지 여러분들은 문항을 보면서 구분을 못하기 때문에 물론 언어적으로 바로 이해를 하시면 당연히 좋지만 대부분 저 말 그대로 안 나오기 때문에 이 경우를 반드시 확인하는 작업을 통해서 이렇게 둘이 다르다는 건 순서가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거 몇 가지? 5가지. 그 다음에 여기 몇 가지? 여기 몇 가지? 3가지고요. 그래서 얘를 뭐 해라? 곱해라. 여기까지 됐어?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접근을 하면 되는데 근데 얘를 우리는 이제 뭘 할 줄 아셔야 되냐면 뭐 교과서에서 다루긴 하니까 표현 연습과 다음 학교 시험 아니면 수행에서는 반드시 빈칸 채우기로 수식을 증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표현과 수식상에서 필요한 표현 정도는 연습은 조금 하셔야 됩니다. 자, 그 얘기 무슨 소리냐면 다시 이제 일로 가겠습니다. 서로 다른 몇 개 중에서 N개 중에서 몇 개를 뽑아? R개를 뽑아서 뭐 하는 경우?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자, 표현을 하실 때 N 쪼매나게 쓰고 R도 쪼매나게 쓰고 중간에 P는 크게 써. 됐어? 그래서 정확하게 쟤를 읽게 된다면 N permutation R이라고 읽습니다. 다시 뭐라고 읽는다고? N permutation R. 됐니? 근데 우리는 당연히 뭐 permutation이라는 단어를 니들이 알 필요도 없고 니들은 저거를 외울 필요도 없으니까 단순하게는 NPR 이렇게 읽으시면 돼. 다시 뭐라고 읽으셔도 된다고? NPR. 됐냐 안 됐냐? 그럼 이 NPR이라는 놈의 식기의 정의식 표현은 2가지를 쓸 수 있는데 일단 첫 번째 NPR 서로 다른 몇 개 중에서 N개 중에서 몇 개를 뽑아서 일렬 나열해야 돼? R개를 뽑아서 일렬 나열해야 돼. 여기까지는 표현 이해갔니? 다시 봐. R개를 뽑아서 일렬 나열하니까 자리가 몇 개 필요할 거야? R개 필요할 거야. 다시 자리가 몇 개 필요할 거야? R개 필요할 거야. 다시 한 번 더 자리가 몇 개 필요할 거야? R개 필요할 거야.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됐니? 지금 이 개념 그대로 갖고 놓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R개가 필요할 테니까 제일 첫 번째 들어갈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 첫 번째 들어갈 수 있는 건 몇 가지? N가지, R가지 아니죠. 다음, 그 다음에 몇 가지? N-1가지. 그 다음 몇 가지? N-2가지. 이렇게 표현이 될 거야. 여기까지는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그런데 이제 잘 보세요. 첫 번째 자리에는 N 그대로 오고요. 두 번째 자리에서 1 뺐어. 됐어? 세 번째 자리에서 얼마 빼니? 2 빼. 네 번째 자리에서 얼마 빼? 3 빼. 다섯 번째 자리에서 얼마 빼? 4 빼. 표현 됐냐 안 됐냐? 됐니? 그러면 맨 마지막은 몇 번째 자리가 되는 거야? R번째 자리잖아. 다시 두 번째 자리에서 1 빼. 세 번째 자리에서 2 빼. R번째 자리에서는 얼마 빼야 돼? 그렇지. 다시요. 두 번째일 때 빼기 1합니다. 세 번째일 때 빼기 2예요. 네 번째일 때 빼기 얼마 한다고? 3 한다고. 됐냐 안 됐냐? R번째 자리에서는 얼마 빼야 돼? 그렇죠. R-1. 그대로 똑같이 패턴 익히는 거야. 공식 안 외우려면. 표현 됐냐 안 됐냐? 표현 이해갔니? 그러니까 얘를 우리가 도식화해서 공식화를 시키게 된다면 첫 번째 n, 그 다음 뭐 n-1, 그 다음 뭐 n-1 쭉 곱해서 맨 마지막은 몇 번째 자리가 될 테니까 R번째 자리니까 n에서 얼마 빼주면 되니? 다시 n에서 n-1 때 n에서 얼마 빼주면 되니? R-1 빼야 되겠지. 그럼 n 빼기 R-1을 정리하게 되면 됐어? 가로를 풀면 뭐라고 표현돼? n-r 더하기 1이라고 표현이 될 겁니다. 여기까지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표현 이해 갔어? 그럼 그 얘기는 일단 먼저 기억하셔야 될 건 얘네가 개수가 몇 개가 될 거라고 몇 개 곱하는 거야? 자리 몇 개였으니까? R개였으니까 몇 개를 곱해?
알게를 곱하게 될 거고요. 여기까지는 됐냐 안 됐냐? 그때 요 두 번째 나타낸 요 놈의 식기는 계산 시에 기본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다시 뭐 할 때 사용한다고? 실제 계산할 때 사용을 해. 여기까지는 이해 갔어? 그렇다면 요 식을 말고 우리는 또 다른 표현도 익힐 수 있는데 보세요. 이건 증명할 때 보통 사용을 하고요. 요거 아까 전에 우린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n 팩토리얼. 숫자 누구부터? n부터. 그 다음 1까지. 어떻게? 거꾸로. 하나도 빠짐없이 싹 다 뭐하는 거? 곱하는 거. 표현 됐냐 안 됐냐? 그러면 n 곱하기 n-1 곱하기 n-2 곱하기 쭉 갈 거 아니야. 그래서 어디까지 곱하는 게 n팩이니? 1까지 곱해야 되지. 근데 얘는 실제로 1까지 곱했어? 아니야. 여기까지만 곱했지. 그럼 이 다음부터 어디까지 곱해지는 게 1까지 곱해지는 이만큼 곱해지는 부분이 어떻게 돼야 돼? 사라져야 될 거 아니야. 표현 됐어 안 됐어? 그런데 요 숫자가 n에서 1 뺐고 2 뺐으니까 어쨌든 뒤에 오는 숫자는 얘보다 하나 작아. 하나 작다는 건 여기서 얼마 빼면 돼? 1 빼면 얘야. 여기보다 하나 작아. 그러니까 1 빼면 돼. 그럼 여기서 또 얼마? 하나 작은 숫자일 거 아니야? 그 하나 작은 숫자 누구 되겠니? n-. 그렇지. R 나오겠죠.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표현 됐니? 그럼 그 n-r부터 어디까지 곱하는 부분이 사라져? 1까지. 그걸 그럼 간단히 표현하면 n-r부터 거꾸로 1까지 곱해. 그럼 우린 뭐라고 표현하면 돼? n-몇? r팩. 표현 됐어 안 됐어? 됐니? 그래서 만약에 이 표현이 지금처럼 원래는 기본기 이 표현이 이렇게 나온다는 걸 이해하면서 가는 게 가장 좋은데 그게 안 되시면 증명 시에는 방법 없어요. 외워놓고 가셔야 됩니다. 다시 뭐 해놓고 가라고? 외워놓고 가라고. 그래서 얘는 언제 이 식은 언제 사용하냐면 증명을 할 때 보통 사용을 합니다. 다시 뭐 할 때 사용한다고? 증명할 때 사용한다고.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표현 됐나요? 오케이. 일단 여기까지 먼저 정돈하시고요. 제일 왼쪽은 지우겠습니다.
자, 다 되셨으면 다음 이제 보겠습니다. 그럼 요 순열 표현 어떤 식으로 읽고 다시 한 번 더 쓰는지. 자, 예를 들어서 자, 읽으실 때는 정확한 표현은 O 퍼뮤테이션 3 하지만 단순하게 뭐라고 읽어도 된다고. 다 같이 시작. OP3. 그렇지. 됐어? 그럼 쟤는 의미적으로 본다면 서로 다른 몇 개 중에서 5개 중에서 몇 개를 뽑아서 3개를 뽑아서 무슨 나열? 일렬 나열. 즉 일렬 나열한다는 건 뭐가 존재한다? 순서가 존재한다. 그러니까 5개 중에 3개를 뽑아서 일렬 나열하니까 자리가 몇 개 필요할 것이고 3개 필요할 거야? 그럼 그 3개 자리에 제일 첫 번째 누가 들어가야 되고 몇 가지? 5, 그 다음 얼마? 4, 그 다음 얼마? 그렇지. 그래서 그냥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되고. 됐니? 얘를 뭘로 만약에 증명할 때 만약에 쓴다면, 다시 뭐 할 때 쓴다면, 증명할 때 쓴다면, 그럼 얘는 몇 팩토리알을? 5 팩토리알. 그럼 됐어 안 됐어? 나눠. 3팩으로 나누라고? 아니야. 됐니? 3 아닙니다. 누구로? 5에서 얼마 뺀 거? 3 뺀 팩토리알. 즉 몇 팩토리알로? 2 팩토리알. 그럼 얘 뭐 곱하기 뭐로? 2 곱하기 얼마? 1로 빼라는 거야.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표현 됐니? 한 번 더 갑니다. 그럼 요놈 쉽게해서 자, 요놈 다시 한 번 더 읽어만 보게 된다면 요놈은 시작. N 플러스 1P. 그렇지. n 플러스 1p. 그럼 서로 다른 몇 개 중에서 n 플러스 1개 중에서 몇 개를 뽑아서 2개를 뽑아서 무슨 나열? 일렬 나열. 그럼 자리는 당연히 몇 개 필요할 거고. 자리. 그렇지. 처음에 들어갈 수 있는 건 뭐? n 플러스 1. 그 다음에 들어가는 건 뭐? n. 됐지요? n-1 아닙니다. 표현 됐지요? 됐냐 안 됐냐? 만약 얘를 수식으로 증명하게 된다면 수식 증명 시에는 몇 팩토리알을 먼저 나눠라? n 플러스 1 팩토리알을 누구로 나눠라? 그렇지. 됐어?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위에 것만 읽어. 시작. 한 번만 더 읽어. 시작. 됐니? 자, 요놈의 식기 다시 갑니다. 제일 첫 번째 뭐 곱하기 시작. n 플러스 1 곱하기 다음. 그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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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까지 이해 갔니? 됐어? 자, 그럼 이제 갑니다. 분모 봤지요? 됐냐 안 됐냐? 분모 봤어? 됐니? 다시 분자 확인했어? 분모 봤어? 사라지면 뭐하고 뭐 남아? 약분하면 뭐하고 뭐 남아? n 플러스 1하고 n. 됐냐 안 됐냐? 연습하시게 됩니다. 가장 안 되는 건 단순 계산을 여러분들이 못하지 않아요? 계산이 아니라 이런 문자화 돼가지고 얘를 증명하든가 빈칸 채우기 하는 게 자연스럽게 돼야 되는데 이거 연습 거의 안 하거든요. 문자로 나와 있으면 쫀단 말이야. 계속 연습하시라고. 모르겠으면 써. 다시 모르겠으면 무조건 뭐 하라고? 써. 써놓고 얼마만큼이 약분되는지를 계속 보시면 돼, 눈으로.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막힐 때는 그냥 갖다 쓰시면 돼.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됐니? 그럼 서로 다른, 당연히 의미 보게 된다면 서로 다른 몇 개 중에서 개 중에서 다음 순서 있게 몇 개를 n-1개를 뽑아라. 됐지? 그럼 요놈 시키는 처음에 en 그 다음은 en-1 그렇게 해서 몇 개를 뽑아내야 돼? n-1개 뽑아야 돼. 그러면 n-1개 뽑으니까 누구까지? 잘 돼? 안 돼? 안 되잖아. 그래서 이게 힘든 거야. 문자로 나왔을 때 니들이 안 되는 게. 표현 이해 갔어? 이 끝부분이 니들한테 잘 들어와 안 들어와? 안 들어와. 그래서 다시 아까 여기 기억나니? 기억나? 기억나? 다시 갑니다.
첫 번째 자리는 그대로예요. 두 번째 자리에서 얼마 뺐어? 됐니? 세 번째 자리에서 얼마 빼? 2. 됐냐 안 됐냐? 몇 번째 자리야? 마이너스 그럼 거기서 얼마 빼야 돼? 1. 아, 이게 숫자랑 문자 섞이는 순간 바보들이 된다니까, 순간적으로. 다시요. 이게 나중에 여러분들 내년에 수열하다 보면 수열 단원이라는 거에서 규칙을 찾는 연습을 하실 때 이렇게 가는 게 기본이니까 그거를 다시 일반화시키는 겁니다. 다시요. 첫 번째, 여기 숫자를 내가 1하고 그 다음 매치되는 걸 비교를 하시라고 자꾸 0을 빼. 두 번째 얼마를 빼? 1 빼. 세 번째 얼마 빼? 2 빼. 여기까지는 됐어? 여기가 몇 번째 자리야? n-1번째 얼마 빼? 그렇지. 그러면 되는 거라고. 됐냐 안 됐냐? 그러면 되는 거라니까? 그걸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라고. 똑같이 저거를 그대로 패턴을 시키는 게 문자인 거야. 숫자로 그냥 가는 게 아니라. 표현이해 갔어 안 갔어? 표현이해 갔니? 그러면 여기 마지막은 뭐 빼기 2n 빼기 그 다음 뭐 n-2 항상 가로 치시고 당연히. 그런 다음에 얘만 뭐 하면 돼? 정리하면 돼. 근데 저걸 자꾸 외우려고 한다고 하지 마시라고. 뭐하러 외워? 그냥 기본 패턴만 익히면 되는데. 됐냐 안 됐냐? 됐어? 그래서 요놈은 정리하면 뭘로? n+2로 끝날 겁니다. 표현이해 갔어 안 갔어? 됐니? 다음. 만약 얘를 증명시에 쓴다면 그럼 증명시에는 누구 나누기? 2n 팩토리얼을 나눠줘야 돼. 뭘로? 2n 마이너스 그렇지. 계산 안 해도 된다니까. 왜 자꾸 암산하려고 그래? 얘기했잖아. 암산하지 말라고. 왜 자꾸 뭐하러 암산해? 나중에 정리해 써놓고. 자, 둘러보십니다. 시작. 못 빼기 2n 빼기 다음 n-1. 그럼 거기까지 됐어요. 그 다음에 암산 더하기 얼마? 1. 가로쳐가지고 그것만 신경 쓰면 되니까. 얘 그 다음에 암산하면 되잖아. 아니 그 한 줄 쓰는 게 낫지 뻥 하는 거보다 한 줄 쓰는 게 낫다고. 됐어 안 됐어? 그래서 얘로 뭐한다? 나눈다. 됐냐 안 됐냐? 그러니까 요놈 정리하면 몇 팩토리얼이야? n+1 팩토리얼이지. n+1보다 숫자 1 큰 수가 누구니? n+2. 다시 숫자 1 큰 수가 누구야? 그럼 얘는 나눠지면 n+1부터 1까지는 다 사라지고 얘 바로 앞에 큰 수까지는 남아있을 거 아니야. 그럼 2n부터 어디까지 곱하는 게 남아? 다시요. 여기 팩토리얼에서 이 팩토리얼을 이걸 나누게 되면 됐니? n+1부터 1까지 곱하는 과정은 싹 다 날라가지요. n+1부터 사라지지. 그럼 그 앞에 있는 숫자까지는 살아있을 거 아니야. 그 앞에 있는 숫자는 누가 되겠니? n+1보다 얼마 커야 돼? 1 커야 돼. 그럼 그게 누구야? 그렇지. n+2. n+2. 됐어 안 됐어? 표현이 갔냐 안 갔냐? n+2. 연습하시라고. 이거라든 해서 문자화를 할 줄 아셔야 빈칸 채우기가 된다니까. 중요한 건 이건 빈칸 채우기 나온다고. 빈칸 채우기가 필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단 말이요. 표현 이해 갔지요? 연습하셔야 됩니다. 이거 잡고. 됐니? 다음. 자, 그러면 이제 뭐 교과 과정에 나와 있는 것만 조금 더 정리하면. 자, 읽어만 봅시다. 시작. 서로 다른 몇 개 중에 몇 개를? n개를 뽑아 뭐? 나요. 그럼 얘는 뭐? n 100. 맞아 틀려? 됐어? 만약 얘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몇 팩을? n팩을 몇 팩으로? n-n팩. n-n은 얼마가 되니까? 0이 되니까 몇 팩? 0팩. 0팩은 아까 얼마? 1. 그렇지. 그러니까 당연히 n팩. 표현 됐지요? 자,
자, 읽으세요. 시작. 서로 다른 몇 개 중에 몇 개를 안 뽑아? 가지수 몇 가지? 0가지? 안 뽑아? 가지수 몇 가지? 한 가지. 됐냐 안 됐냐? 한 가지. 됐죠? 됐어? 쌤 안 뽑잖아요. 다시 한 개 뽑는 순간 가지수 들어갑니다. n가지로. 됐어 안 됐어? 한 개 뽑는 게 아니에요. 안 뽑으니까 당연히 가지수가 나죠. 안 뽑을 수도 있으니까. 표현 됐어 안 됐어? 다음. 뭐 요런 거는 하시면서 연습하시면 되니까 얘는 시작. NP. 요 놈은 가지수. 그렇지. n까지. 당연하겠지요. 표현 됐냐 안 됐냐? 표현 이해갔니? 그래서 연습 먼저 처음에 하셔야 될 건 이 개념들은 하시다 보면 결국에 요 우리가 자리 정해서 접근하는 걸로 바로바로 마무리를 충분히 할 수 있는데 표현됐니? 그런데 실제로 얘를 수식상을 정리하시는 습관, 특히나 문자 나와 있을 때 이런 경우까지는 우리가 충분히 가능은 대부분 잘할 수 있지만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 헷갈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계속 연습하셔야 됩니다. 어떤 게 나올지 모르니까. 표현됐어? 이거 접근을 얘로 하든 이걸로 하든 이거는 본인 선택이에요. 또는 이 표현에서 잡아내든 뭐에서 하는 거는 어쨌든 수식상에서는 반드시 나오게 되니까 요거는 반드시 연습은 하셔야 됩니다. 됐나요? 오케이. 필기 하시고 잠깐 쉬었다가 그 다음에 좀 더 다음 내용 계속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서로 같은 애 일렬나열. 나중 되시면 얘들은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연습하시고요. 좀 더 이제 단계까지 넘어가볼 테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자로 가자. 자, 시간은 30초만 드려도 30초만 드리겠습니다. 됐지? 몇 가지? 한 가지. 오케이. 일단 이것도 30초 정도면 충분할 겁니다. 몇 가지? 그렇지, 한 가지. 됐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서로 같은이란 말이 나오면 어쨌든 나열에든 뭐 하든지 간에 경우가 무조건 몇 가지? 한 가지 된다라는 것. 즉, 말 바꾸면 아까 순열에서 얘기한 순서가 얘는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그렇지. 다시 순서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야. 위치 바꿨을 때 서로 어떤 경우를 다른 경우를 우리는 뭐가 있다라고 본다고? 순서 있다라고 본다 그랬어. 표현됐니? 오케이. 다음. 그럼 이제 이거는 조금 한 번 더 시간 좀 더 드릴 테니까 30초 아니고 여유롭게 드릴 테니까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다음 주 수요일은 클리닉 130부터 135페이지까지가 숙제입니다. 130부터 135. 클리닉은 풀어와서 질문만 하고 끝내고 가는 거야. 끝내고 가도 돼. 알았어? 질문할 거 없으면 확인만 받고 그리고 가시면 돼. 와서 풀지 마. 제발 좀 미리 해와. 알았니? 자, 요거 경우에서 다 구했니? 한번 돌아다니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개인데 왜 세 개만 썼어? 문자 네 개야? 땡. 조금 더 봐. 됐어. 그럼 왜 이거 틀려? 그거야? 어떤 거 어떤 거? 답을 아직 못했어? 못하면 구매하지 말고 다 나열해. 그러면 나열하면서 찾으라니까. 나열하시면 되지. 일단 AACB랑 AABC는 같은 거야, 다른 거야? 이 두 개. 다른 거 따로 따지는 거지? 그렇지, 그렇게 하는 거지.
자, 한 3분만 더 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봅시다. 일단 기본기부터 다시요. 막히시면 뭐 하시는 거고 제발 좀 나열하시고 그 나열에서 경우 찾는 연습을 좀 이거는 자꾸 하셔야 되니까 본인이 자꾸 연습하세요. 그러니까 접근하는 거 알려드린 건 이런 겁니다. 실제로 이게 시험 문제로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 얘는 실제 우리가 알고 있는 교과과정상에서는 다루는 단어는 아닌 거야. 이해 갔어? 그러니까 얘들이 나오게 됐을 때 뭔가 방법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막히면 경우의 수의 가장 기본 무조건 뭐 하라고? 나열하라고 그냥. 됐니? 그럼 나열하게 되면 어쨌든 일렬 나열하라고 했으니까 맨 앞에 누구 왔을 때? A 왔을 때. 그럼 그 두 번째 올 수 있는 경우는 누가? A 올 수 있고 B 올 수 있고 C 올 수 있죠? 됐니? 그럼 A 왔으니까 여기는 누구? B 왔을 때, C 왔을 때, C, B 이렇게만 올 수 있을 거고요. 다음 여기에선 누구하고 누가? 누구하고 누구? A하고 C. 그럼 여기는 C 오고 여기 A 오는 경우 여기에는 누구? A하고 B. 그래서 요놈의 시기는 B, A 이렇게 돼서 보통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게 얘 6가지니까 나머지도 6가지 나오겠네 해서 6, 3, 18 따지는 게 가장 큰 실수. 이해갔니? 그러니까 확인을 더 해보셔야 된다는 거야. 특정한 형태가 아닌 우리가 다루는 이런 기본적으로 배운 패턴이 아닌 경우는 반드시 확인을 하시는 게 기본입니다. 그러면 얘에서 그 다음은 B가 오게 됐을 때 올 수 있는 건 누구하고 누가? A, C는 의미가 있어 없어? 없지요. 누구하고 누구 올 수 있니? 반드시 A하고 누구만? C만 올 수 있습니다. 됐어? 그럼 여기에 오는 경우는 다음에 누구? A 왔을 때와 C 왔을 때. 그럼 여기 C 와야 되고 여기 A 올 수 있을 거고요. 여기는 그럼 누구만? A 이거밖에 올 수 없지요. 됐니? 그럼 얘가 몇 가지? 3가지. 그 다음 C 왔을 때도 또 따져보게 된다면 얘도 몇 가지? 3가지. 해서 총 몇 가지를? 12가지가 오는 게 될 것이고. 됐어? 그 다음 얘를 이제 조금 더 우리가 기존에 배운 패턴화를 조금 시키는 습관을 들이시게 된다면 요거는 이제 보시면서 연습하셔야 되는데 어쨌든 문자 몇 개를 일렬 나열을 하니까 4개 일렬 나열하니까 다시 문자 몇 개 일렬 나열하니까 4개 일렬 나열을 하니까 이 문자 일렬 나열된 몇 개 들어갈 경우 4개 들어갈 자리를 먼저 잡아 놓으시고 됐어? 그래서 저 두 번째 표현은 얘는 패턴화를 시키는 거기 때문에 저 접근이 이해 안 가시는 분은 단순하게 무조건 나열하시라고. 가장 기본은 나열해서 찾는 게 제일 속편하다니까. 시간이 조금 걸려도. 그러면 이렇게 돼 있을 때 우리가 이제 가는 연습을 하실 때 보면 다시 일렬 나열을 그냥 시키든 뽑아서 나열을 시키든지 간에 어쨌든 무조건 가지 수는 몇 가지야? 몇 가지야 무조건? 한 가지야 기본 전제 조건은. 됐니? 그럼 얘들은 무조건 한 가지가 나올 거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갈 지금 문자 일렬 나열되는 경우를 찾아야 되는데 이때 이 A하고 A는 같으니까 어디에 들어가는 무조건 경우는 몇 가지야? 한 가지야. 그렇기 때문에 누구하고 누가 들어갈? B와 누가 들어갈? C가 들어갈 위치만 정하면 돼. 이해 갔냐 안 갔냐? B하고 C가 들어갈 위치를 정해주면 그럼 나머지는 누구 갖다 넣으면 돼? A 갖다 넣으면 되잖아. 근데 그 나머지 A 갖다 넣는 경우는 무조건 몇 가지밖에 안 나와. 한 가지밖에 안 나와. 같은 놈이니까. 됐어 안 됐어? 그럼 자리 몇 개 중에서?
4개 중에서 먼저 누가 들어갈 자리? B가 들어갈 자리. B가 들어갈 자리를 정해. 들어갈 수 있는 경우 몇 가지? 4가지 들어갈 수 있죠. 그 다음에 누구 들어갈 자리? C가 들어갈 자리 몇 가지? 3가지. 그럼 B, C 위치 정해졌지? 예를 들어 여기에 B, 여기에 누구? C. 쌤 위치 바뀔 수 있잖아요.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잖아. 이 4, 3 안에. 맞아 틀려? 그럼 요놈 시키. 이렇게 정하는 순간 나머지에는 다른 뜻이 누구 들어가면 되니까 A와 A만 들어가면 되니까 그건 몇 가지로? 한 가지로. 그러니까 4 곱하기 3 곱하기 얼마? 한 가지. 이렇게 끝내셔도 되긴 합니다. 이거는 패턴화 시키는 거고 여기까지가 안 되시는 분은 그냥 단순 나열을 하실 때 이 나열에서 안 틀리시려면 자꾸 해보시면서 경우 안 빼먹는 습관을 들이셔야 좀 느니까 얘들을 계속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표현 됐지요? 오케이. 자, 이거 빨리 필기하시고요. 필기하신 분은 자, 왼쪽 지웁니다. 다음 가운데 지워도 되지요? 필기 안 하신 분 없으시면 가운데 지웁니다. 자, 다음은 이제 특정한 예제들만, 대표적인 예제들만 교재 보면서 접근하는 거 연습할 테니까 교재는 216페이지에 1206번을 보시면 되고요. 1201번입니다. 미안. 216페이지에 1201번. 다 봤어? 자, 다 보셨으면 일단 보겠습니다. 몇 개의 문자? 5개의 문자. 그런 다음에 문자를 확인을 해. 서로 같아달라. 그렇지. 확인하시고 얘를 어떻게 나열하는데 일렬로 나열하는데 A와 B가 서로 뭐하는 경우? 이웃하는 경우. 예를 든다면 이웃한다라는 표현은 잘 이해 안 가시는 분은 그 5개의 문자 A, B, C, D를 일렬 나열했을 때 C, A, B, D, E 이렇게 얘네가 붙어있는 경우가 이웃한다는 거야. 표현됐어? 그렇다면 다시요. C, D, A, E, B 이렇게 돼 있으면 이웃하는 경우니 이웃하지 않는 경우니? 그렇지. 이거는 이웃하는 경우가 아닙니다. 이렇게 돼 있으면 표현됐어? 안 됐어? 표현 이해갔니? 그러니까 이 이웃하는 경우에 우리가 문제풀이 할 때는 가장 기본은 이웃하는 놈들을 묶은 다음에 풀라는 얘기야. 즉 A하고 B를 뭐하고? A하고 B를 어떻게 하라고? 그렇지. 다시 어떻게 하라고? 묶어. A하고 B를 묶어. 그러면 남아있는 게 뭐뭐뭐 있으니까 C, D, E가 남아있지요? 그러면 이 묶음을 포함해서 총 몇 개를? 4개를 어쨌든 저쨌든 무슨 나열하라 그랬으니까? 일렬 나열하라 그랬으니까 이 몇 개를 4개를 무슨 나열에? 일렬 나열에 서로 당연히 같아달라? 달라. 서로 다른 4개 일렬 나열 경우의 수로 표현하면 얼마? 4
팩토리얼. 다시 뭐라고 표현하면 돼? 4 팩토리얼. 집에 가서 공부 자꾸 하셔야 됩니다. 다음, 여기서 끝내면 안 돼요. 주의하셔야 될 것. 이 묶음 안에서 위치가 뭐 할 수 있어? 바뀔 수 있지. 이 위치가 바뀌는 경우가 A, B 아니면 누구야? B, A니까 몇 가지야? 두 가지잖아. 하지만 이 두 가지를 익히는 거 아니야? 정확하게는 A, B와 B, A 위치를 바꿨다는 건 묶음 안에 있는 놈들끼리 일렬나열하는 경우야. 다시 무슨 나열하는 경우라고? 일렬나열이라고. A, B 그 다음에 일렬나열하면 뭐? B, A. 표현 됐냐 안 됐냐? 됐니? 그러니까 여기에 이 묶음 안에 무슨 나열? 일렬나열하게 되면 서로 다른 두 개를 일렬나열하니까 경우의 수 얼마? 2팩. 표현 됐어 안 됐어? 두 개가 어떻게 돼야 돼? 동시 발생해야 돼. 그러니까 뭐? 곱하시면 됩니다. 됐나요? 한 번 더 할게요. 보세요. 1201번을 변형하게 된다면 이번엔 A, B, C가 만약에 이웃한다면 다시 누가 이웃해야 된다고? A, B, C. 그러면 누구를 일단 뭐하고? A, B, C를 뭐해? 묶어. 그럼 남은 건 누구하고 누구? D하고 E. 됐냐 안 됐냐? 그러면 얘를 포함해서 총 몇 개를? 세 개를 먼저 무슨 나열하고? 일렬나열하는 경우에서 얼마? 3팩. 다음 곱하기 이 묶음 안에서 위치 바꿈? 위치 바꿈이라는 건 세 개니까 세 가지잖아요. 땡! 이 세 개의 뭐? 다시 세 개의 뭐? 그렇지. 세 개의 뭐? 일렬나열이야. 대부분 문제가 두 개짜리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기본 유형이 두 개니까 두 가지잖아요. 아닙니다. 세 개니까 세 개의 무슨 나열? 일렬나열. 그럼 경우의 수 얼마? 3팩. 그렇지. 이렇게 가셔야 돼.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표현 됐나요? 자, 그럼 다음 계속합니다. 보세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이웃하지 않는 경우의 수. 이 이웃하지 않는 경우의 수는 반드시 정확하게 잘 익히셔야 될 게, 아니 대부분 쌤 이거 학교에서 이렇게 하라고 그러던데요. 대부분 전체에서 이웃하는 거 할 줄 아니까 이웃하는 경우를 빼요 라고 얘기를 대부분 배워갖고 오는데 하지 마세요. 됐니? 저걸로 하시면 다른 유형이나 할 때 많이 헷갈립니다. 저걸로 가시는 게 아니라 아예 접근 자체를 바꾸는 습관으로 들이셔야 다른 문제 풀이할 때 동일하게 써먹을 수 있습니다. 표현됐어? 그래서 이 이웃하지 않는 경우의 수를 우리가 접근할 때는 요거보다는 물론 뭐 저는 이걸로 끝까지 갈게요. 말리진 않는데 그러면 나중에 다른 거 공부할 때 힘듭니다. 어떻게 가느냐? 첫 번째, 나머지를 일렬나열합니다. 다음 두 번째, 사이사이 띄워놓으세요. 이게 뭔 소린지를 이해를 조금 하셔야 돼. 이웃하지 않는다란 말에서. 자, 그 얘기는 무슨 소리냐면 방금 전에 본 1201번은 누구하고 누구 이웃해야 된다 그랬어? A와 B가 뭐 해야 된다 그랬어? 이웃해야 된다 그랬지. 표현됐니? 그럼 지금 문제는 거기 나와 있는 거 1201번을 변형을 해서 A와 B가 이웃하지 않는 경우. 됐니? 그럼 일단 경우의 수부터 먼저 만약에 찾게 된다면 전체 경우는 5개 일렬나열이니까 몇 팩이 될 것이고 5팩이 될 것이고 거기에서 2에 이웃하는 경우 4팩 마이너스 얼마나? 2팩을 뭐한다? 뺀다. 그냥 숫자만 확인하겠습니다. 120 빼기 48 하게 되니까 여러분 쉽게는 80, 72 이렇게 표현이 될 거예요. 여기까지 됐어? 근데 이렇게 쟤를 접근하려고 하지 마시고 표현 이해갔니? 어떻게 접근을 하냐면 다시요. 이 A하고 B가 이웃하지 않는 경우는
방금 예를 든 요런 경우가 이웃하지 않는 거야. 즉 A하고 B 사이에 문자가 최소 몇 개가 무조건 들어와야 돼? 한 개. 한 개는 무조건 들어와야 돼. 두 개 또는 세 개 들어와도 상관이 있어 없어? 없어. 거기까지 표현 이해갔니? 그러니까 요놈의 쉽게는 우리가 간다는 건 어떤 식으로 가시는 거냐면 A하고 B가 이웃하지 할 때 첫 번째 나머지를 일렬나열해. 즉 그 얘기는 이 A하고 B가 이웃하지 않으니까 A하고 B를 제외한 나머지 누구를? C, D, E를 먼저 뭐 하라고? 그렇지. C, D, E를 무슨 나열하라고? 일렬나열. 그러면 경우의 수는 얼마? 3팩. 여기까지는 됐어 안 됐어? 됐니? 여기까지는 됐니? 그러면 요 놈에서 그 다음 갑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어떻게 하라고? 사이사이에 뭐 한다? 끼워 넣는다. 즉 CDE가 이렇게 일렬나열이 돼 있는 경우가 있으면 이 CDE의 사이사이에 해당하는 지점, 요 지점에 누구하고 누가 들어가면? A랑 B. 그렇지. 들어가면 되잖아. 그러면 이웃해 안 해? 안 해. 이해 갔어 안 갔어? 표현 이해갔니? 그럼 그 얘기는 잘 보세요. A하고 B가 들어갈 자리가 몇 자리가 있습니까? 네 자리가 있습니다. 다시 A하고 B가 들어갈 자리가 몇 자리가 있어? 네 자리가 있어. 그 네 자리 중에서 A하고 B가 들어갈 몇 자리를 뽑아내야 돼? 두 자리를 뽑아내야 돼. 네 개 중에 몇 개를? 두 개를 뽑아내야 돼. 여기까지 이해 갔냐 안 갔냐? 그럼 네 개 중에 두 개를 뽑으니까 예를 들어 요 새끼하고 요 새끼를 뽑는다라고 한다면 그때 반드시 뭐 해야 된다 그랬어? 확인하라 그랬어. 뭐가 있는지 없는지, 순서가 뭐한지 있는지 없는지. 됐냐 안 됐냐? 왜? 네 개 중에 두 개 뽑는 거니까. 표현 이해가 싸갔어? 그럼 요놈 시키는 여기 누구? A, 여기 누구? B 오는 경우랑 다음 여기 누구? B, 여기 누구? A 오는 경우. 같은 경우야 다른 경우야? 됐냐 안 됐냐? 다시 이렇게 되는 경우는 C, A, D, B, E라고 일렬나열되는 경우고 이건 C, B, D, A, E라고 일렬나열되는 경우야. 이 둘은 같은 경우야 다른 경우야? 다른 경우야. 그럼 이게 다르다는 건 순서가 있니 없니? 순서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뽑을 때 뭘로? 순열로.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다시 뭘로 뽑아라? 순열로 뽑아라. 그럼 들어갈 몇 개 중에서 네 개 중에서 몇 개를 뽑는데 두 개 뽑는데 순서 있어? 순열. 그럼 경우의 수로 표현하면 얼마? 4, P, 2. 됐지요? 그럼 연놈시키는 둘을 뭐 해줘야 돼? 둘 개 뭐 해줘야 돼? 곱해야 돼. 그러면 3팩 계산하면 얼마? 6 나올 거고요. 4P는 뭐 곱하기? 4 곱하기 얼마? 3 나오니까 계산하시면 얼마? 72. 경우의 수는 똑같습니다. 표현 이해갔어? 그래서 이웃하는 경우도 이웃하지 않는 경우, 이웃하는 경우의 가장 기본은 묶어내시는 거고 묶었을 때 묶음 안에서 일렬나열이라는 거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묶음 안에서 일렬나열이야. 표현됐어? 다음 그 다음에 지금처럼 뭐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면 이웃하지 않는 경우는 전체에서 뭐하지 말고 빼는 게 아니라 표현 됐냐 안 됐냐? 다시 전체에서 뭐하지 말고 빼는 게 아니라 표현 이해갔니? 나머지를 무슨 나열해놓고 일렬나열하고 사이사이에 때려 박는다야. 됐어? 오케이. 자 필기하시고요.
자, 한 번 더 확인합니다. 월요일은 수업 없습니다. 잘 쉬시고 수요일 날 클리닉 아까 얘기한 130부터 135까지 제발 좀 이제는 풀어와서 질문만 하고 가시는 겁니다. 안 막히시는 부분 클릭 선생님 계시니까 질문 정확하게 하고 계시고요. 다음 금요일 날 올 때 숙제는 어디까지 오시면 되냐면 219페이지에 1219번이요. 됐어? 오늘은 꼭 초반이기 때문에 빡세게 안 나가겠습니다. 216페이지부터 219페이지에 1219번까지가 숙제입니다. 됐니? 교재에다가 직접 찾아갖고 풀어갖고 오시고요. 노트 제발 노트 필기 옮겨갖고 오셔야 됩니다. 됐어? 그 다음 하나 주의하셔야 될 거 전에 경우의 수 하면서 2의 배수, 3의 배수, 4의 배수, 5의 배수, 6의 배수, 다음에 8의 배수, 9의 배수, 12배수 뭐 이런 거 찾는 거 알려드렸었죠? 노트 필기에 적혀져 있을 겁니다. 그 배수 찾기 필요합니다. 문제 풀이할 때. 이해갔니? 그러니까 그 배수 찾기 중간에 경우의 수 할 때 필요하니까 그거 다시 한 번씩들 다시 한번 봐갖고 오시긴 하셔야 됩니다. 됐나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